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괌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비트 스텔스 폭격기 미 본토를 떠났습니다. 6대입니다. 이란 공격 최종 결정만 남았나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격 여부를 고심하는 사이에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 폭탄 탑재가 가능한 비트 스텔스 폭격기가 6대입니다. 지금 미 본토를 떠나서 괌으로 이동 중입니다. 뉴욕타임스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미국 중부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비트 폭격기 여러 대가 이륙해서 태평양의 미국령 괌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미국 관리 2명을 인용해서 미군이 비트 폭격기들을 미 본토에서 괌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괌 외 지역으로 비트 폭격기를 이동시키는 사전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몇 대의 비트 폭격기가 움직이고 있는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금 보도에 따르면 6대가 움직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륙한 비트 폭격기들은 일부 구간에서 공중급유기를 대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중급유기가 필요하거든요. 비트 스텔스 폭격기, 그리고 GBU-57 폭탄, 그리고 공중급유기. 이것은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결과적으로 이 셋이 합치면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가공할 만한 그런 파괴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매체들은 비트 폭격기 6대와 공중급유기 또 6대가 괌 해군기지로 이동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비트 폭격기에 대해서는 4대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6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4대라는 말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을 워싱턴 DC에서 보내는 경우가 드물지만 이날 저녁은 백악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주말이면 워싱턴을 떠나는 것이 트럼프인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워싱턴에서 주말을 보내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NYT는 비트 폭격기 이동이 미국의 이란 공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아니다.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비트 스텔스 폭격기가 그렇게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걸 이동시켰다는 것은 언제든지 간에 최종 명령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군이 종종 최종 투입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나 군 지휘관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군 자산을 배치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비트 스텔스 폭격기가 움직였다 해서 GBU-57 폭탄을 지금 투하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트럼프의 최종 결정이 달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 폭격기가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 위치한 군기지로 추가 이동할지 주시하고 있는데요. 이 기지는 미군이 중동 작전을 벌이기 가장 이상적인 위치라고 합니다. 만약에 비트 폭격기가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섬으로 이동을 하면 그러면 정말 미국이 중동전에 개입한다는 하나의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난달까지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 비트 폭격기를 배치했다가 B-52 폭격기로 대체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이란의 산속 지하에 숨겨진 포르드 핵시설 타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 폭탄은 미국이 보유한 비트 폭격기로만 투하가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 여부를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20일 밝혔는데요.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전면 중단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지원하겠다고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비트 스텔스 폭격기 6대가 또 일각에 따르면 4대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지금 미 본토에서 괌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밝혀진 사실입니다. 비트 전폭기가 떴다는 사실은 벙커버스터 GBU-57 폭탄을 투하할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전에 나는 이란에 정신 차릴 시간 2주를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2주를 주는 것은 다만 이란에 정신 차릴 시간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2주 안에 협상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협상이라는 것은 이란의 전폭적인 그리고 조건 없는 그런 항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란은 말이죠. 항복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메네이가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2주 안에 항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항복 안 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진짜 개입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미 정보수장이 이란 핵개발 정보가 틀렸다. 이란 핵개발 정보가 틀렸다라면서 이란은 핵개발 직전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미 정보수장이 이란 핵개발 정보가 틀렸다. 다시 말해서 이란이 핵개발 직전에 있지 않다. 그러면 트럼프로서는 이란을 공격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변수입니다. 과연 이란이 핵개발 직전에 갔는가?
만약 여기서 이란을 폭격하지 않으면 이란이 핵 개발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미국이 전면적으로 이 중동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론이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는 것에 그대로 놔두면 되고 뒤에서 지원만 하면 되지 미국이 직접 개입할 필요는 없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여론이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두 가지. 하나는 과연 이란이 핵을 개발하기 직전인가? 근데 미 정부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미 여론인데 미국인이 정말로 트럼프가 중동 전쟁에 개입하기를 바라는가? 근데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여러 가지로 사실은 공격적인 그런 어떤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쪽으로는 좀 궁지에 몰린 것도 있습니다. 미 법원이 말이죠. 하버드 유학생 금지라는 트럼프의 조치에 대해서 오히려 차단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미 법원은 하버드 유학생을 트럼프가 금지시킨 거 있죠? 그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이제 트럼프가 약간 궁지에 몰리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가 여기서는 한 발 물러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트럼프가 지금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2020년 지금 부정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당선된 선거를 지금 트럼프는 부정선거라고 하고 있죠. 여기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여러 가지 지금 관심이 많아요. 2020년 부정선거에도 관심을 가져야지. 그 다음에 이민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지. 그 다음에 나토 회원국과의 관계에서 GDP를 또 5% 올리는 문제. 우리한테도 그러고 일본한테도 GDP를 올리라고 그랬는데 벌써 일본이 벌써부터 거기에 반기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은 말이죠. 상당히 복잡해요. 그리고 또 사면초가에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는 상태에서 트럼프가 전면적으로 이란을 직접 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국내 사정도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도 트럼프가 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약간의 협상이 필요한 것이지 이란을 전면적으로 공격했다가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 4년 내내 말이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지금 강요들은 트럼프 2기 참모들은 사실상 말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뒤에서 측면 지원하고 트럼프는 지금 부정선거라든지 내지는 나토 회원국과의 관계라든지 내지는 또 방위비 문제라든지 또 이민 문제라든지 또 시위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는 트럼프 참모들의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트럼프가 이란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은 아직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트럼프로서도 지금 많은 것을 희생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트럼프가 이란을 이 비트스텔스 폭격기로 GBU-57 폭탄을 투하한다면 그거는 이란의 핵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미 정부 수장은 또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한 정보가 트럼프가 잘못 갖고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핵 개발 정보 이것도 트럼프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말이죠. 미국이 참전하기를 무조건 학수고대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란의 핵 개발 과정이 90%밖에 못 갔다 하더라도 80%밖에 못 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로서는 그 자체를 지금 완전히 제거하고 싶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생각과 미국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조건 미국을 끌어들이고 싶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봐도 사실은 우리도 말이죠. 미국이 이란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면 우리도 도움될 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국방비를 빨리 올려야 될 것이고 또 이란과 우리의 또 경제 협력 같은 것도 중단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우리로서는 좋은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고를 하고 그래서 이란이 사실상 핵 개발을 포기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국제사회나 우리를 위해서나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강시혁TV입니다.